그런 이제 지역의 뭐 공동체 은행 같은 데와 연로가 되면은 개인적으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는 저희가 마지막 세션으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가치 안정화 토큰의 설계와 구현에 대해서 온더의 정순영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더의 정순영입니다.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가치 안정화 토큰의 설계와 구현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PPT에 안 들어가 있으면 좋은 제목 같다고 보실 거예요. 재미없는데 최대한 재미있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 소개를 해보면요. 온더는 이더링 확장성을 해결하는 R&D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사진에 비타리프 트랙이 있는데 저희 팀원은 아니에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 넣었던 이유가 비타리프 트랙이 음악도 이번 아니면 저번 달에 있었던 유니콘 코리아 축사를 보내줬습니다. 거기 첫 번째로 저희 팀을 언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온더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흥미롭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저희가 제시를 했고, 이거는 이더링 재단의 플라즈마 연구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런 한국 커뮤니티가 만들어낸 어떤 사실 중 하나다. 이런 말을 고맙게도 전해줬고, 여기 계신 어떤 열성적인 한국의 이더링 커뮤니티 덕분에 저희 연구가 조금이나마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까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오늘 발표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썼던 게 영지식품에 관련 클라우드 토큰 브랜드라는 미디엄 블로그 글의 증거를 드리고 있고요. 혹시 글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이틀 밤을 좀 오늘 밤을 썼는데 안 보신 분들이 많아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토시 나카모토를 우리가 못 찾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에서. 왜 못 찾는지 혹시 아시나요? KYC하는 거기서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진 앞에서 찍은 다음에 본인이 비트코인 채굴할 때 쓴 제네시스 어드레스를 거기 입력을 해서 그쪽으로 돈을 내면 누군지 바로 알겠죠. 주민등록증 주소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되게 다들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트코인을 뭐 범죄 수단 뭐 이런 데 쓴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아까 수호의 박지수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훨씬 더 거래 기록 알기가 훨씬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이전에는 거래 기록들이 각 은행, 각 기관마다 나눠져 있었죠. 그것도 국경별로. 그래서 협조를 일일이 다 구해야 됐어요. 거래 기록을.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 제휴는 모든 거래 기록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래 중인이 누군지 몰라요. 비식별화되어 있는 거죠. 기록 자체는 오픈되어 있지만 누군지 모르는 비식별화 조치인데, 중요한 것이 그 식별화 작업을 누가 하고 있나요? 거래소들이 하고 있죠. 이게 되게 재미있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만약 거래소의 KYC를 이용해서 그 어카운트 어드레스를 딱 식별하는 그 순간 그 어드레스가 앞으로 일으킬 모든 거래, 그 어드레스가 여태 받은 모든 거래 내역이 다 추적돼요. 퍼블릭 블록체인 비식별화가 엄청 강화된 블록체인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 혹시 비트코인을 거래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지급하시는 분 계신가요? 받아 주셨죠, 이런 분께서. 안 계시잖아요. 대부분 거래소를 이용하실 텐데 비식별화는 안 됐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비식별화가 안 돼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거래소를 이용하는 순간 모든 거래 내용 활동이 감시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데이터 주권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 황현철 박사님 저작권을 믿어주냐 그 발표 자료를 좀 참고를 했고요. 어찌됐건 데이터 주체에 더 많은 권한과 어떤 그런 통제권들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지금 법들 트렌드가 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뭐 엄청난 회사들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통제권을 강화하는 측면이 됐고, 핵심은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누군지는 몰라, 거래 기록 자체는 분류도 되지만 이게 누군지 몰라야 됩니다. 성별도 몰라야 되고, 국적도 몰라야 되고, 소속도 몰라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거래소가 KYC를 하는 순간 비식별화 조치가 바로 오게 됩니다.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거래소가 비식별화하는 순간 위법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고 비식별화 조치 안 하자니 이건 자금 세탁. 약간 되게 무서운 거죠.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한가? 이런 좀 아이디어가 좋고,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비식별화를 할 수 있는 조치들, 기술적 수단들 강구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해결하려면 퍼블릭 블록체인 상의 트랜잭션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오늘 발표의 내용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내용은 GK 다이라는 프로젝트고, 이거는 지난 12월에 이거 싱가포르에서 카톤으로 나왔고 36시간 만에 나왔거든요. 인도 개발자가. 그래서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드는 되게 짧고 내용도 되게 간단한데 GK 스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 스테이블 커런시 메이커 DAO에 대한 이해와 ERC20 이런 트랜잭션 스마트 컨트롤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해요. 근데 뭐 저희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관련 자료는 좀 많이 있으니까 대부분 영문서이지만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그 기존에 있는 모든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은 좌측, 그러니까 이더리 모카 좌측과 같은 트랜잭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오른쪽에 그 센터드 토폴로지 나는 거고, 아까 박지수 대표님 뭐 별 모양 얘기하셨죠. 별 모양 고래 하는 스타일이다. 이 아이디어는 별 모양 고래를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데이터를 비식별로 하기 위해서 별 모양 고래를 일부러 만들어요. 이게 이 아이디어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일단 토큰을 어떻게 하면 비식별로 토큰 모델을 어떻게 하면 비식별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두고, 핵심은 노트라는 컨셉입니다. 기존의 ERC20과는 조금 다른데 오히려 노트라는 컨셉은 비트코인의 UTXO와 비슷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UTXO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고, 노트는 소유자와 액면가라는 두 개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는 노트를 기록하는데 노트를 생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해시를 떠서 기록해요. 노트 내용 자체는 알 수 없겠죠. 해시만 보고. 어쨌든 노트라는 컨셉이 있고, 노트가 해시가 되면 시크릿 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노트를 지금 두 번째 라인에 보시면 노트는 해시화돼서 기록이 되죠. 오른쪽에 인크립트는 사실 본인 소유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고, 이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이 노트를 쓰기 위해서는 노트를 둘러 무조건 쪼개야 됩니다. 최소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액면가 하나랑 남은 잔액을 본인에게 돌려주는 액면가, UTXO랑 되게 있어요. UTXO에 보시면은 내가 쓰고 그 남은 부분을 자기 자신한테 다시 돌려주잖아요. 앞에서 그런 형태의 이제 노트 컨셉들이 있고, 이 컨셉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영지식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노트가 노트 두 개로 쪼개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 노트 두 개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이중지분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가가 사실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노트를 두 개로 쪼갰는데, 블록체인은 노트 해시밖에 기록하는지 시크릿 노트가 기록되잖아요. 시크릿 노트만 가지고 어떻게 이 노트가 두 번 사용 안 됐고 수표가 이중지분 안 됐다는 걸 어떻게 하죠? 요거를 해결하는 기술이 GKP 영지식 증명입니다. 그래서 영지식 증명은 이걸 이제 증명한다고 그러죠. 베리파이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베리파이어를 설계를 해서 검증자 컨트랙트를 설계를 해서 이더리움 메인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올립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일단 노트 하나가 두 개로 쪼개져야 되기 때문에 노트 하나에 난 소유권자가 맞고, 그 다음에 내가 쪼개져는 밸류 값이 체인지 값과 엄밀하게 맞고, 그리고 노트 2와 노트 3는 정확하게 내가 보내려는 사람의 공개키, 소유자를 통해서 만들어져. 이런 로직들을 활용합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개념적인 설계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좀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해시의 컨셉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 코드가 의사 코드로 바뀌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어찌됐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 같습니다. 내가 소유권자가 맞고, 내가 보내려는 사람 소유권자 맞고, 내가 쪼개내는 잔액들이 확실해. 이거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나는 노트를 이중지불 하지 않고 쪼갤 수 있습니다. 이게 GKP의 마법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숫자가 지금 5개가 보이시죠? 별거 아닌 숫자 같죠? 뭐 어렵게 얘기하면 기 5인 100부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5개 숫자가 기 오른쪽을 의미합니다. 되게 신기한 기술이에요. 숫자 5개만 보여주면 나는 첫 번째 노트의 소유권자가 맞고, 내가 쪼개려는 노트의 음면가 5는 3과 2로 쪼개졌고, 시크릿 노트 2는 두 번째 소유자에게 갔고, 시크릿 노트 3은 나에게 왔어. 나는 정보를 이 정 5개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GKP의 마법인 거고, GKP에 보면은, 그래서 왼쪽을 다시 도식으로 표시하면 이 정 5개, 이 벡터 1개가 오른쪽에 정보를 내포하고 있죠. 굉장히 신기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GK 스낙 보면은 S자를 들어가 있잖아요. S. 이 석싱트라는 뜻이고, 간결하다는 뜻이죠. 정 5개면은 나는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로직을 다르게 짜도 점이 5개인 건 똑같아요. 점의 위치만 바뀌는 거지. 이게 GKP의 마법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검증은 했는데, 검증은 했어요. 검증은 했는데 실제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데이터가 막 누가 누구게 보는 이런 게 다 기록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스마트 컨트랙팅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 라고 보면은 결론적으로 노트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노트를 기록하는데 노트의 해시값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노트의 해시값만 그 시크릿 해시값 그 블록체인에는 아까 전 5개랑 노트 해시값이랑 이 트랜잭션을 만든 사람밖에 없습니다. 받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그 노트의 액면가 정보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노트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가 첫 번째는 언스탠드